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톤 체홉 작품의 세 자매 희곡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톤 체홉은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로 19세기 말 러시아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근대 문학의 거장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로 절정을 이루던 러시아 문학 황금시대 마지막 작가로 꼽히기도 하죠.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저술 활동을 벌였으며 대표 희곡으로는 연극영화과 입시 지정작품으로도 많이 출시되는 4대 장막극, 갈매기, 세자매, 바니아저씨, 벚꽃동산이 있습니다. 체홉의 작품들은 근현대적이며 뛰어난 관찰력으로 살아있는 캐릭터들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필치로 장면을 잘라 그려낸 듯한 사실주의의 작품이 특징이고 평이하고 단순한 일상어를 바탕으로 문장을 명료하게 구성하는 문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읽어드릴 희곡 세 자매는요, 희망을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현실에 불만이 가득한 세 자매는 고향인 대도시 모스크바로 돌아갈 꿈을 꾸지만 정작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답답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선 세 자매와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꿈과 이상, 사랑과 배신, 좌절을 담아내며 우리네 삶의 본질과 인간 존재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자매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남은 생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감상 되세요. 제1막 보르조로프가의 저택. 거실이 있고 그 뒤로 커다란 홀이 보인다. 정오는 햇빛이 비추고 상쾌하다. 홀에서는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다. 푸른색 여학교 교원복 차림의 올가는 서성거리며 학생들의 노트를 교정하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마샤는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책을 읽고 하얀색 원피스 차림의 이리나는 생각에 잠긴 채 서 있다. 올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야. 5월 5일. 네 명명일이었어, 이리나. 난 너무 견디기 힘들었고 넌 죽은 사람처럼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어. 하지만 1년이 지나니 이렇게 그날을 쉽게 회상할 수 있고 너도 하얀 원피스 차림에 환한 얼굴을 하고 시계가 12시를 친다. 그때도 이렇게 시계가 울렸어. 아버지 관이 운반될 때 음악이 연주되고 묘지에서 조포를 쏘던 게 기억나. 아버지는 장군이셨고 여단을 지휘하셨지만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았지. 그런데다 그때 비까지 왔어. 대단한 진눈깨비였지. 이리나, 왜 그 일을 회상하는 거야? 홀 뒤에 있는 식탁 근처에 남작 뚜젠바흐, 제프띠긴 그리고 솔르네이 등장. 올가. 오늘은 따뜻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놔도 괜찮지만 자작나무에는 아직 새순이 돋지 않았어. 아버지가 여단장이 되셔서 우리랑 모스크바를 떠난 지 11년이나 되었지만 난 다 기억나. 5월 초순. 이때쯤이면 모스크바에는 벌써 꽃이 만발하고 따뜻하고 모든 것에 햇볕이 가득하지. 11년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 떠나온 것처럼 모든 게 기억나. 오늘 아침 일어나 충만한 햇빛과 봄이 온 것을 보니 기뻐서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고향에 가고 싶었어. 제프띠긴. 바보 같은 소리. 뚜젠바흐. 정말 쓸데없는 소리예요. 마샤. 책을 보며 생각에 잠겨서 조용히 휘파람으로 노래를 분다.
올가. 휘파람 불지마 마샤. 무슨 짓이야? 사이. 매일 학교에서 늦게까지 수업을 해서 그런지 항상 머리가 아프고 벌써 늙어버린 것 같아. 사실 학교에서 일한 4년 동안 매일 내 젊음과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어. 하지만 한 가지 꿈만은 더 커지고 강해져. 이리나, 모스크바로 가야 해. 이 집을 팔고 이곳을 모두 정리하고 모스크바로 가야 해. 올가. 그래, 빨리 모스크바로 가야 해. 제프트인과 뚜젠바흐 웃는다. 이리나. 오빠는 교수가 될 테니까 어쨌든 여기선 살지 않을 거야. 가여운 마샤 언니만 남게 되네. 올가. 마샤는 매년 여름 모스크바에서 지내면 돼. 마샤. 조용히 휘파람으로 노래를 분다. 이리나. 오늘은 날씨가 좋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 아침에 오늘이 내 명명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기쁘고 엄마가 살아계시던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 너무나 아름다운 상상이 나를 흥분시켰어. 너무나 아름다운 상상이. 올가. 오늘 넌 눈이 부시게 너무나 예뻐. 마샤도 아름답고. 안드레이도 멋있지만 안 어울리게 너무 살이 쪘어. 난 학교에서 여학생들한테 화를 많이 내서 그런지 늙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오늘은 쉬는 날이고 집에 있어서 그런지 머리도 안 아프고 어제보다 더 젊어진 기분이야. 내 나이 28이고 다만 다 좋아.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지만 만일 내가 결혼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사이. 난 남편을 사랑했을 거야. 뚜젠바흐. 솔로니에게. 저런 쓸데없는 소리만 하니 듣기 괴롭습니다. 거실로 나오며. 말씀드리는 걸 잊었어요. 오늘 우리 신임 대대장 베르슈닌 중령이 댁을 방문할 겁니다. 올가. 어머, 그래요? 너무나 기뻐요. 이리나. 그분 나이가 많으세요? 뚜젠바흐. 아니요, 많지 않아요. 많아봐야 40이나 45살 정도죠. 제프티이킨. 45이에요. 뚜젠바흐.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분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말이 좀 많아요. 이리나. 매력적인 분인가요? 뚜젠바흐. 네, 괜찮은 분이지만 부인과 장모 그리고 딸이 둘 있어요. 게다가 2번째 결혼이에요. 그분은 어딜 방문해도 아내와 장모, 2 딸이 있단 말을 해요. 여기서도 할 겁니다. 부인이 정신이 좀 이상한지 머리는 처녀들처럼 길게 닦고 고매한 사상과 철학적인 말을 하는 데다 자주 자살 기도를 하는데 남편을 괴롭히려는 것이 확실해요. 나 같으면 오래전에 그런 여자와는 헤어졌을 텐데 그분은 인내하며 불평만 하실 뿐이죠. 솔로니. 제프트킨과 홀에서 거실로 들어오며. 난 한 손으로 1부드 반밖에 못 들지만 2 손으로는 5, 아니 6부드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2 사람이 한 사람의 2배가 아니라 3배 또는 그 이상 강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제프트이킨. 신문을 읽으며 걷는다. 탈모엔, 알코올 반병의 나프탈렌, 이졸로뜨니크를 녹여서 매일 사용한다. 수첩에 기록한다. 적어둬야지. 솔로니에게. 자, 이렇게 마개로 병을 막고 유리관을 그 사이로 집어넣는 거요. 그 다음 가장 평범하고 흔한 백반가루를 집어넣는 거죠. 이리나. 이반 로마노비치? 다정한 이반 로마노비치. 제프티이킨. 왜요? 사랑스러운 아가씨? 이리나.
말씀해 주세요. 전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마치 내 위로 넓고 푸른 하늘이 있고 커다란 하얀 새들이 날아다니는 돛담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죠? 제프 디킨. 그녀의 두 손에 키스를 하며 다정하게. 내 새하얀 백조님. 이리나.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는데 갑자기 세상의 모든 일이 분명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정한 이반 로마노비치, 전 모든 걸 알아요. 사람은 반드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하고 바로 그 속에 모든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 행복, 열광이 있는 거예요. 날이 겨우 밝기 시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에서 바위를 깨는 노동자나 양치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철도의 기관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2시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커피 마시고 옷 입는데 2시간이나 걸리는 아가씨가 되는 것보다는 일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이 되는 게 훨씬 나아요. 마치 무더운 날 물을 갈구하듯 그렇게 일하고 싶어요. 만일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않으면 저랑 상대도 하지 마세요, 이반 로마노비치. 제프 디킨. 부드럽게. 그렇게 하죠. 그래요. 올가. 아버지께선 우리들이 7시에 일어나도록 가르치셨죠. 요즘 이리나는 7시에 눈을 뜨긴 하지만 9시까지 침대에 누워 무슨 생각에 빠져 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요. 이리나. 언니는 항상 날 소녀로 대하는 게 익숙하니까 내 심각한 표정이 이상해 보이는 거야. 나도 20살이라고. 뚜젠바흐. 일에 대한 갈망.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난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춥고 나태한 빼츠르부르크에서 일도 걱정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육군 유년학교에서 돌아와 하인이 부추를 벗겨줄 때 내가 제멋대로 행동해도 어머니는 사랑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셨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바라보며 놀라곤 하셨어요. 이렇게 나는 일에서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일을 할 거예요. 앞으로 25년이나 30년 뒤에는 모두가 일하는 날이 올 겁니다. 모두가. 제프 디킨. 난 일하지 않을 거요. 뚜젠바흐. 의사 선생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솔로니. 25년 후라면 당신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다행히도 2년 혹은 3년 뒤에 급사하든가 아니면 내가 화가 치밀어서 당신의 이마에 총알을 박을 테니까요. 주머니에서 향수병을 꺼내 가슴과 손에 뿌린다. 제프 디킨. 사실 말이지. 나는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신문 이외에는 책 한 권 읽지 않았으니. 주머니에서 다른 신문을 끄집어낸다. 자, 이렇게 신문을 통해 예를 들어 도르볼류보프라는 인물을 알지만 그가 신문에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 알게 뭐요? 아래층에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자, 누가 왔는지 아래서 나를 부르는 거야. 곧 갈게요. 기다려요. 턱수염을 매만지며 서둘러 나간다. 이리나. 무슨 일을 꾸미시나 봐요. 뚜젠바흐. 그래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나가시는 걸 보니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오려나 봐요. 이리나.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올가. 그래, 지겨워. 언제나 바보 같은 일만 하시니. 마샤. 굽이진 바닷가에 초록색 떡갈나무, 그 떡갈나무 위에 황금빛 사슬, 그 떡갈나무 위에 황금빛 사슬. 올가. 오늘 우울하구나, 마샤. 마샤. 노래하며 모자를 쓴다.
올가. 어디가? 마샤. 집에. 이리나. 이상하네. 뚜젠바흐. 명명일에 그냥 가시다니. 마샤. 아무려면 어때요? 저녁에 올게요. 잘 있어, 사랑스런 이리나. 이리나와 키스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다시 한번 기원할게.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명명일이면 항상 장교들이 30-40명씩 와서 떠들썩했는데 오늘은 겨우 한 사람 반뿐이고 사막에 있는 것처럼 조용하니. 나 갈게. 오늘 난 우울하고 즐겁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잘 있어, 사랑하는 이리나. 난 아무 데라도 다녀와야겠어. 이리나, 불만스러운 듯. 언니도 참. 올가, 눈물을 글썽이며. 널 이해해, 마샤. 솔로니. 남자들이 철학적인 말을 하면 철학자나 괴변가지만 여자들이 철학적인 말을 하는 건 날 유혹해요 라는 뜻입니다. 마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끔찍한 분? 솔로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도 지르기 전에 고음이 달려든 겁니다. 마샤. 올가에게 화를 내며. 울지 마! 안피사와 케이크를 든 베라폰트 등장. 안피사. 이리 와요, 하라범. 들어와요, 발이 깨끗하니. 이리나에게. 시의회에 미하일 이바네이치 프로토포포프께서 보내셨어요. 케이크를요. 이리나. 고마워. 감사하다고 전해. 파일을 받는다. 베라폰트. 뭐라고요? 이리나. 더 크게.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올가. 유모. 할아범한테 파일을 대접해. 베라폰트, 저기 가면 파일을 줄 거야. 베라폰트. 예. 안피샤. 가요, 베라폰트. 갑시다. 베라폰트와 함께 퇴장. 마샤. 난 미하일 프로트포포프가 싫어. 초대할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리나. 나 초대하지 않았어. 마샤. 다행이구나. 체프띠끼니 들어오고 그 뒤로 은으로 된 사모바르. 안에 숯이나 석탄을 넣어 물을 끓이는 러시아 전통 주전자를 든 군인 등장. 놀람과 불만에 떠들썩한 소리. 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사모바르라니. 아, 정말 지겨워. 홀의 식탁 쪽으로 퇴장. 이리나. 이반 로마노비치, 뭐 하시는 거예요? 뚜젠바흐. 웃는다. 내가 말했잖아요. 마샤. 이반 로마노비치. 창피한 것도 모르시는군요. 제프티kin. 사랑스럽고 소중한 당신들은 내게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곧 내 나이 예순인데다 늙고 고독한 쓸모없는 늙은이요.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고 당신들이 없었다면 난 오래전에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리나에게. 사랑스러운 이리나. 난 이리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보았고 안아도 주었고 난 돌아가신 댁의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이리나. 왜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하세요? 제프티kin. 비싼 선물? 아니, 당신 정말. 군인에게. 사모바르를 저리 가져가. 비싼 선물. 군인은 사모바르를 홀로 가져간다. 안피사. 거실을 통해 들어오며. 아가씨,
처음 뵙는 장교분이 오셨어요. 지금 외투를 벗고 이리로 오고 계세요. 상냥하고 정중하게 대해요. 퇴장하면서. 벌써 식사 시간이 지났네. 세상에나. 뚜젠바흐. 베르시닌 중령일 겁니다. 베르시닌 등장. 뚜젠바흐. 베르시닌 중령이십니다. 베르시닌. 마샤와 이리나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베르시닌입니다. 마침내 댁을 방문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아, 당신들이 이렇게 변하시다니. 아, 이런. 이리나. 좀 앉으세요. 저희도 무척 반갑습니다. 베르시닌. 명랑하게.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그런데 세 자매가 아니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녀가 셋이었는데요. 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니. 아, 세상에나. 뚜젠바흐. 베르시닌 중령께서는 모스크바에서 오셨어요. 이리나. 모스크바요? 모스크바에서 오셨어요? 베르시닌. 네, 그래요. 댁의 선친께서 모스크바에서 연대장으로 복무하실 때 저는 같은 여단의 장교로 있었습니다. 마샤에게. 당신 얼굴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마샤. 전 기억나지 않아요. 이리나. 올려 언니! 올려 언니! 이리 와봐. 올가 홀에서 거실로 나온다. 이리나. 베르시닌 중령이신데 모스크바에서 오셨어. 베르시닌. 당신이 올가 세르게예브나 큰따님이시고 당신이 마리아 그리고 이리나 막내따님이군요. 올가. 모스크바에서 오셨어요? 베르시닌. 네. 이곳 포병대를 맡게 되어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세 자매라는 것만은 기억해요. 선친의 모습은 제 기억에 생생해 눈을 감으면 마치 살아계신 분처럼 보입니다. 전 모스크바에서 댁을 방문하곤 했어요. 올가. 아, 전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이에요. 베르시닌. 제 이름은 알렉산드르 이그나찌예비치입니다. 이리나. 알렉산드르 이그나찌 예비치께서는 모스크바에서 오셨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올가. 저희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이리나. 가을에는 벌써 그곳에 있을 거예요. 우리 고향에. 우린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마샤. 고향 사람을 만나니 뜻밖이군요. 생기 있게. 아, 이제 생각나요. 생각해봐 올려 언니. 사랑에 빠진 소령님이라고 불렀잖아. 당신은 그때 중이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두들 당신 보고 사랑에 빠진 소령이라고 놀렸어요. 베르시닌. 그래요. 사랑에 빠진 소령. 그랬습니다. 마샤. 그땐 콧수염만 기르셨는데 많이 늙으셨네요. 눈물을 글썽이며. 많이 늙으셨어요. 베르시닌. 네, 사랑에 빠진 소령이라 불릴 때만 해도 아직 젊었고 사랑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올가. 아직 흰머리도 없으시네요. 나이를 드시긴 했지만 아직 늙으신 건 아니에요. 베르시닌. 하지만 벌써 43이나 됐습니다. 모스크바를 떠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이리나. 11년 됐어요. 아니, 마샤 언니, 왜 울고 그래? 이상하긴. 눈물을 글썽이며. 그럼 나도 울 거야? 마샤. 난 괜찮아. 중령님은 어느 거리에 사셨어요? 베르시닌. 그 바스만 거리예요. 올가.
저희들도 거기 살았는데. 베르시닌. 한때 전 독일인 거리에서도 살았습니다. 독일인 거리에서 우린 끄라스니 부대까지 걸어 다녔죠. 가는 길에 음침한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밑으로 무르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슬퍼지곤 했어요. 사이. 여긴 아주 넓고 멋진 강이 있더군요. 정말 멋진 강이에요. 올가. 네. 하지만 추워요. 여긴 춥고 모기도 있어요. 베르시닌. 무슨 말씀이세요? 이곳은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러시아 기후예요. 숲과 강, 그리고 자작나무까지 있고요. 전 나무들 중에서 아름답고 소박한 자작나무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곳에서 사는 건 멋진 일입니다. 다만 기차 정거장이 20베르스타나 떨어져 있는 게 좀 이상해요. 아무도 왜 그런지 모르더군요. 솔로니. 전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모두 그를 바라본다. 정거장이 가깝다는 건 멀지 않다는 거고 정거장이 멀다는 건 가깝지 않기 때문이죠. 어색한 침묵. 뚜젠바흐. 당신은 광대예요. 바실리에비치. 올가. 이제야 당신이 기억나요. 기억나요. 베르시닌. 전 여러분의 어머님을 압니다. 제프띠이킨. 훌륭한 분이셨어요. 전국에서 평안하시길. 이리나. 엄마는 모스크바에 묻히셨어요. 올가. 노보데비치 묘지예요. 마샤. 난 벌써 엄마 얼굴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도 잊혀지겠죠? 잊혀질 거예요. 베르시닌. 네, 잊혀지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하찮은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도 시간이 흐르면 이상하고 불편하고 어리석고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어쩌면 죄악으로까지 여길 수 있을 거예요. 뚜젠바흐. 누가 합니까? 우리의 생활을 고결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고문도 사형도 침략도 없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솔로니. 가는 목소리로. 삐약삐약삐약. 남작에겐 밥 대신 철학만 논하게 해요. 뚜젠바흐. 바실리치. 제발 그냥 좀 날 놔둬요. 다른 자리에 앉는다. 정말 지겹다고요. 솔루니. 가는 목소리로. 삐약삐약삐약. 뚜젠바흐. 베르시닌에게. 지금 존재하는 고통들은 너무나 많지만 어쨌든 사회가 이미 성취한 일정한 도덕적인 향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베르시닌. 네, 물론입니다. 제프띠이킨. 남자. 당신은 지금 후세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여길 거란 말했지만 인간이란 원래 보잘것이 없어요. 일어선다. 날 봐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자신의 삶이 고상하고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거요. 무대 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마샤. 안드레이 오빠가 연주하는 거예요. 이리나. 학자님이죠. 대학 교수가 될 거예요. 아버지는 군인이셨지만 오빠를 학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마샤. 아버지 희망에 따른 거죠. 올가. 저희는 오늘 안드레이를 놀려줬어요. 사랑에 빠진 것 같거든요. 이리나. 이 마을 아가씨랑요. 오늘 그 아가씨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마샤. 아, 어쩌면 그렇게 옷을 입는지. 예쁘고 유행도 따르지만 정말 볼품이 없어요.
야한 술장식이 달린 괴상한 샛노란 스커트에 빨간 자켓을 입어요. 더군다나 문질러댄 두 뺨하고. 안드레이 오빠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드레이 오빠는 안목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라고요. 난 어제 그 여자가 이곳 시의장 프로트포포프와 결혼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잘 된 거예요. 옆쪽 문을 향해. 안드레이 오빠! 이리 와요, 오빠. 잠깐만. 안드레이 등장. 올가. 제 동생 안드레이 세르게이치예요. 베르슈닌. 베르슈닌입니다. 안드레이. 뿌로조로프입니다. 얼굴에 땀을 닦는다. 대대장으로 우리 도시에 오신 겁니까? 올가. 알렉산드르 이그나치께서는 모스크바에서 오셨어. 안드레이. 그러세요? 축하드려요. 지금부터 제 누이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베르시닌. 아가씨들께선 벌써 제게 실증이 나셨습니다. 이리나. 이것 보세요. 오늘 안드레이 오빠가 이 액자를 선물했어요. 액자를 보여준다. 직접 만든 거예요. 베르시닌. 액자를 보며 뭐라 해야 할지 몰라. 네, 멋진데요. 이리나. 저 피아노 위에 걸린 액자도 오빠가 만든 거예요. 안드레이는 손을 저으며 나가려 한다. 올가. 안드레이는 학자인데다가 바이올린도 켤 줄 알고 나무로 물건도 만들고 여러 방면에 재능이 있어요. 안드레이 가지마. 언제나 도망가는 버릇이 있어요. 이리 와. 마샤와 이리나 그의 양팔을 끼고 웃으면서 데려온다. 마샤. 가요, 가요. 안드레이. 제발 놔줘. 마샤. 오빤 정말 우스워. 알렉산드르 이그나치예비치께서는 사랑에 빠진 소령님이라 불러도 전혀 화를 내시지 않았어. 베르시닌. 전혀요. 마샤. 난 오빠를 사랑에 빠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부를 거야. 이리나. 아니면 사랑에 빠진 교수님. 올가. 사랑에 빠졌어요, 안드르샤. 우리 안드르샤는 사랑에 빠졌어요. 이리나. 손뼉을 치며. 브라보, 앙코르. 오빠는 사랑에 빠졌어요. 제프트이킨. 안드레이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허리를 껴안는다. 오직 사랑을 위해 자연은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셨도다. 크게 웃는다. 하하하. 안드레이. 자, 그만해요. 얼굴을 닦는다. 난 밤새 한숨도 못 자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4시까지 책을 읽다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날이 벌써 밝아 햇빛이 침실을 비추더군요. 이번 여름 이곳에 있을 동안 영어 책을 한 권 번역하고 싶어요. 베르시닌. 영어를 읽을 줄 아십니까? 안드레이. 예,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엄하게 교육시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 몸은 마치 억압에서 해방된 듯 우습고 바보 같은 일이지만 1년간 살이 찌더니 이렇게 뚱뚱해진 것은 인정합니다. 아버지 덕에 저와 누이들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를 할 수 있고 이리나는 이태리어까지 하죠. 하지만 이런 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마샤. 이런 도시에서 새 나라 말을 안다는 건 쓸데없는 사치예요. 아니, 사치라기보다는 6번째 손가락처럼 불필요한 거죠. 우리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베르시닌. 아니 세상에. 쓸데없는 걸 많이 알고 계시다니요. 전 현명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권태롭고 맥빠진 도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낙후되고 거친 이 도시의 수많은 주민들 중에 여러분 같은 분들이 3사람밖에 없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주변의 무지몽매한 대중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점차 양보하게 되고 수많은 대중 속으로 빠져들고 삶이 여러분을 억압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라져버리거나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6, 그 다음에는 12, 마침내 다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0~300년 후 이 땅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경이롭게 될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삶이 필요하며 지금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해도 인간은 그런 삶을 예감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준비하며 자신들의 조상들이 보거나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이 보고 알아야 합니다. 웃는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쓸데없는 걸 많이 한다고 불평하고 계시는군요. 마샤, 모자를 벗는다. 남아서 아침 식사를 하겠어요. 이리나, 한숨을 쉬며. 정말 이걸 전부 다 기록해 놓으면 좋겠어요. 안드레이는 조용히 빠져나가 자리에 없다. 뚜젠바흐, 당신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이 세상의 삶이 멋지고 경이롭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에 참여하려면 준비를 해야 해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베르시닌, 일어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꽃이 참 많군요. 둘러본다. 집도 훌륭합니다. 부럽군요. 전 평생을 의자 2개와 소파 하나, 항상 연기가 나는 난로가 있는 집으로만 돌아다녔어요. 제 삶에는 바로 이런 꽃들이 부족했어요. 두 손을 비비며. 그런 거죠. 뚜젠바흐, 네,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독일인이 감상적이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러시아인이며 독일어는 전혀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러시아 정교도이시고요. 베르시닌, 무대를 거닌다. 전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내 인생을 내 자신의 뜻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보낸 인생이 초고라면 다른 인생은 완결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았던 인생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삶의 조건을 만들 겁니다. 제게는 아내와 2 딸이 있는데 아내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만일 다시 살게 된다면 전 결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교원복을 입은 꿀리긴 등장. 꿀리긴, 이리나에게 다가선다. 소중한 이리나, 명명일 축하하고 건강하고 처제 나이 또래 처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모두 진심으로 이루어지길 바래. 그리고 이 책을 선물로 가져왔어. 책을 준다. 우리 중학교의 50년 역사로 내가 쓴 책이야. 할 일 없어서 그냥 쓴 시시한 책이지만 읽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르시닌에게. 이곳 중학교 교사 꿀리긴입니다. 7등 문관이죠. 이리나에게. 이 책에는 50년간 우리 중학교를 마친 모든 학생들 이름이 수록되어 있어. 마샤에게 키스한다. 이리나. 지난 부활절에 이 책을 이미 주셨어요. 끌리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돌려줘. 중령님께 드리는 게 더 낫겠군. 중령님 받으세요. 무료하실 때 읽으세요. 베르시닌. 감사합니다. 떠날 차비를 한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만 올가. 가시려고요. 안 돼요. 이리나. 저희와 아침 식사하세요. 부탁이에요. 올가. 제발 그렇게 하세요. 베르시닌. 인사를 한다. 명명일에 방문하게 되었군요. 알지 못해 죄송하게도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올가와 같이 홀 쪽으로 간다. 꿀리긴.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즉 휴일이니 푹 쉬며 각자 연령과 신분에 따라 즐겁게 지냅시다. 마샤의 허리를 껴안고 웃으며 마샤는 저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죠. 자, 오늘 전 즐겁고 무척 기분이 좋아요. 마샤, 오늘 4시에 우리 교장 선생님 댁에 가야 해. 교사들 가족 동반 야유회가 있어. 마샤, 난 안 가요. 꿀리긴 슬프게. 마샤, 왜 그래? 마샤, 나중에. 화내며. 좋아요. 갈 테니까 제발 귀찮게 하지 말아요. 물러난다. 꿀리긴. 그리고 저녁 시간은 교장 선생님 댁에서 보내야 돼. 교장 선생님은 몸이 안 좋으시지만 공익을 우선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죠. 훌륭하고 좋은 분입니다. 멋진 분이에요. 어제 회의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셨죠. 피곤하군요. 뷰도르 일리치. 피곤합니다. 벽시계를 쳐다본 후 자기 시계를 본다. 이 집 시계는 7분이 빨라요. 네. 피곤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대 뒤에서 바이올린이 연주된다. 올가. 여러분, 자, 아침 식사 드세요. 파이예요. 꿀리긴. 오, 날 친애하는 올가. 난 어제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일해서 피곤하지만 오늘 무척 행복해요. 제프티 있긴. 신문을 주머니에 넣고 턱수염을 쓰다듬는다. 파이, 멋지군. 마샤, 제프티이긴에게 엄하게. 저 좀 보세요. 오늘 아무것도 마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한테는 술이 해로워요. 제프티이긴. 아이, 이미 옛날 이야기예요. 난 2년간 과음하지 않았어요. 성급하게. 이런, 아무려면 어때요? 마샤. 어쨌든 마시면 안 돼요. 화를 내며 그러나 남편이 못 듣게. 빌어먹을. 오늘 또 교장 선생 댁에서 저녁 내내 지루하게 보내야 하다니. 뚜젠바흐. 내가 당신이라면 가지 않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프티 있긴. 가지 말아요, 마샤. 마샤. 가지 말라고요? 정말 참기 힘든 저주받은 인생이야. 홀 쪽으로 간다. 제프티 있긴. 그녀 뒤를 따른다. 이런. 솔루니 홀 쪽으로 가며. 삐약삐약삐약. 뚜젠바흐. 그만해요, 바실리치. 그만해요. 솔루니. 삐약삐약삐약. 꿀루니이긴. 흥겹게. 중령님의 건강을 위해. 전 교사며 이 집 식구로 마샤의 남편입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베르시닌. 전 이 검은색 보드카를 마시겠습니다. 마신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올가에게. 댁에 오니 정말 좋군요. 거실에 이리나와 뚜젠바흐만 남는다. 이리나. 오늘 마샤 언니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샤 언니는 18살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형부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착한 분이긴 하지만 똑똑한 분은 아니죠. 올가. 성급하게. 안드레이, 이리 좀 와봐. 안드레이. 무대 뒤에서. 곧 갈게요. 나와서 탁자 쪽으로 간다. 뚜젠바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리나. 그냥요. 전 저 솔루네이가 싫고 무서워요.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뚜젠바흐.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쌍하기도 하고 밉기도 한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무척 똑똑하고 상냥한데 여러 사람 앞에서는 거칠고 싸우길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가지 마세요. 식탁에 앉아있게들 놔두죠.
잠시 제가 당신 곁에 있게 해줘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이. 당신은 20살이고 저는 아직 30이 안 됐습니다. 당신을 향한 제 사랑으로 충만한 길고 긴 날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이리나. 니콜라이 리보비치, 사랑에 대해 제게 말하지 마세요. 뜨젠바흐, 듣지 못하고. 제게는 삶과 투쟁과 일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요. 가슴 속에 있는 이 갈망은 당신을 향한 사랑과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리나,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제게는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리나, 당신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하셨어요. 그래요. 하지만 만일 인생이 그렇게 여겨질 뿐이라면요. 우리 세 자매에게는 지금껏 인생이 아름답지 않았고 삶은 우리를 잡초처럼 짓눌러 버렸어요. 눈물이 나네요. 이럴 필요는 없는데. 재빨리 얼굴을 닦고 미소를 짓는다.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해야 해요. 우리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즐겁지 않고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천대하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나탈리아 이바노브나 등장. 분홍색 원피스 차림에 녹색 허리띠를 하고 있다. 나타샤. 벌써 식사하러 식탁에 앉아 계시네. 내가 늦은 거야. 힐끔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정리한다. 머리 모양은 괜찮은 것 같고. 이리나를 보고. 이리나 세르게예브나, 축하해요. 되게 손님이 많이 오셔서 정말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남장님. 올가 거실로 들어오며. 아니,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오셨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 키스한다. 나타샤. 명명일 축하드려요. 한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워요. 올가. 괜찮아요. 모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놀라며 속삭이듯. 녹색 허리띠를 했군요. 보기 난 좋아요. 나타샤. 그럼 안 돼요? 올가. 아니, 그냥 좀 어울리지 않고 이상해서. 나타샤. 우는 소리로. 그래요. 하지만 이건 녹색이 아니라 연한색인데요. 올가를 따라 홀로 간다. 홀에서는 모두 식사를 하고 있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다. 꿀리긴. 이리나, 좋은 약혼자가 생기길 기원할게. 이젠 시집갈 나이니까. 제프티긴. 나탈리아 이바노브나에게도 신랑감이 나타나기를 기원할게요. 꿀리긴. 나타샤에겐 이미 신랑감이 있습니다. 마샤. 포크 접시를 두드린다. 포도주 한 잔 마시겠어요? 괴로운 인생 될 대로 되라지. 꿀리긴. 당신 품행은 마이너스 3점이야. 베르시닌. 술맛이 좋군요. 무엇으로 담갔습니까? 솔로네이. 바퀴벌레로 담갔습니다. 이리나. 정말 혐오스러워. 올가. 저녁 식사엔 칠면조구이랑 달콤한 사과파이가 나올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전 낮에도 저녁 때도 집에 있어요. 여러분, 저녁 때도 오세요. 베르시닌. 그럼 저녁 때도 오겠습니다. 이리나. 그러세요. 나타샤. 저분들은 격식을 차리지 않으시네요. 제프티긴. 오직 사랑을 위해 자연은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도다. 안드레이 화를 내며. 그만하세요, 여러분. 지겹지도 않아요? 페도치크와 로제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등장. 페도치크.
아니, 벌써 식사들 하시네. 로제, 커다랗고 불명치 않은 발음으로. 식사라니. 그래, 벌써 식사하고 계시는군. 페도치크, 잠깐만요. 사진을 찍는다. 잠깐 더 기다리세요. 다시 사진을 찍는다. 둘, 이제 됐습니다. 꽃바구니를 들고 홀 쪽으로 가고 모두들 환호한다. 로제, 큰 소리로. 축하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멋져요. 정말 좋아요. 오늘 아침 학생들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거든요. 빼도찌끄, 움직이셔도 돼요. 이리나 세레게브나. 네. 사진 찍는다. 오늘 멋지세요. 주머니에서 팽이를 꺼낸다. 자, 여기 팽이가 있어요. 멋진 소리죠? 이리나, 너무나 예뻐요. 마샤, 굽이진 바닷가에 초록색 떡갈나무, 그 떡갈나무 위에 황금빛 사슬, 그 떡갈나무 위에 황금빛 사슬. 슬프게,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아침부터 이 구절이 입에서 맴돌아. 꿀리긴, 식탁 앞에 13명이 앉았군요. 로제, 큰 소리로. 여러분, 미신을 믿으시는 겁니까? 꿀리긴, 식탁 앞에 앉은 사람이 13명이면 그 속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혹시 당신 아닙니까? 이반 로마노비치? 묻는다. 제프티 있긴, 나도 죄 많은 늙은이지만 왜 여기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당황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군요. 커다란 웃음소리. 나타샤는 홀에서 거실로 달려나가고 그 뒤를 안드레이가 따라간다. 안드레이, 됐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잠깐만요. 부탁입니다. 나타샤, 창피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절 비웃고 계시니 이렇게 식사 중에 빠져나온 건 예의에 어긋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안드레이, 소중한 나타샤, 제발 부탁이니 걱정하지 말아요. 선의로 장난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타샤, 모두들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들이고 나와 당신을 좋아해요. 우리를 못 보게 이리 창가로 와요. 둘러본다. 나타샤, 전 모임에 익숙하지 않아요. 안드레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타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를 믿어요. 난 너무 좋습니다. 가슴에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우릴 못 봐요. 당신을 왜 사랑하는지,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름답고 순결하고 소중한 나타샤,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구와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키스한다. 장교 두 사람이 등장. 키스하는 연인을 보고 놀라 서 있다.